제발 저희와 데이터를 공유해 주십시오. 세계가 지금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한국 무기로는 실전을 치르지 못한다며 미 국방부 전문가들은 비웃었죠. 그런데 2025년 12월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이 터졌습니다. 세상은 확신했어요. 사흘을 못 버틸 거라고요. 그런데 20일 만에 휴전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방산시장 전체가 뒤집혔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2년 전 그들은 웃었습니다. 한국 무기로 전쟁을 준비한다니요. 1년 전 그들은 무시했어요. 태국이 실험장이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새벽 2시입니다. 그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절박하게요. 작전 데이터를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조롱하던 바로 그 나라가 지금 10배 예산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통화를 끝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저는 마셜 크로포드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국방분석연구소에서 18년째 아시아 마이너스 태평양 방산시장을 분석해왔습니다. 제 커리어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2025년 12월 27일 밤이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휴전협정이 체결된 바로 그날이었어요. 새벽 2시 37분이었습니다. 워싱턴 시각으론 오후 2시였지만 마닐라에선 새벽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건 필리핀 국방부 번호였죠. 발신자는 카를로스 산체스 공군 부참모장이었습니다. 6개월 전 방콕 국제방산전 시회에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크로포드 박사, 한국 무기요? 글쎄요. 우린 검증된 장비를 선호합니다. 그의 웃음 뒤엔 분명한 불신이 깔려 있었죠. 하지만 지금 휴전 하루 만에 그가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산체스 장군. 크로포드 박사님,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6개월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국 측으로부터 작전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 시스템 관련해서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20일간의 전쟁이 끝난 지 겨우 하루예요. 아직 전선엔 화약 냄새도 가시지 않았는데 그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전 기록, 정비 주기, 탄약 소모율. 그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KGP 유도폭탄의 실전 명중률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어요. 태국이 20일 동안 피로 증명한 모든 것이었죠. 장군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산체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의회가 난리예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린 F-16을 48대 주문했는데 납기가 4년이래요. 4년이요. 그의 절박함이 전화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태국은 KGP를 실전 배치했고 20일 만에 전쟁을 끝냈지 않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서 지난 2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태국을 비웃었어요. 훈련기 수준의 전투기로 뭘 하겠냐고요. 태국 공군이 실험장이 됐다고요. 미 국방부 전문가들은 조롱했고 중국은 외교 채널로 압박했죠. 심지어 태국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프라윕 탐마차이 장군은 한 가지를 보고 있었어요. 시간이요.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박사님. 산체스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오후는 여전히 밝았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선 이미 해가 뜨고 있었죠. 장군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6개월 전 장군님은 한국 무기를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셨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산체스가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아닙니다. 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K9 자주포 52문,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18기, 그리고 KGP 유도폭탄. 세계가 무시했던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 이 무기들이 20일 동안 보여준 건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어요. 한국이 태국에게 한 약속이죠. 그들은 지켰습니다.
하루도 어기지 않고요. 2025년 12월 3일이었습니다. 캄보디아가 국경을 넘어왔을 때 진짜 시험이 시작됐어요. 중국제 VT-4 전차 120대, 중국제 드론 편대, 그리고 HQ-9 방공미사일. 세상은 또 말했습니다. 태국은 3일도 못 버틸 거라고요. 하지만 3시간 만에 전세가 뒤집혔어요. T-50 편대가 하늘을 가르며 정밀 타격을 시작했고 K9 자주포가 국경선을 따라 포문을 열었습니다. KGP 유도폭탄은 오차 3회 이내로 목표물을 제거했어요. 명중률 97%. 전쟁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수치였죠. 20일 후 캄보디아는 휴전을 요청했습니다. 태국군 인명피해는 적의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정확성이죠. 한국 무기는 헛된 총알을 쓰지 않았어요. 박사님. 산체스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국방장관이 직접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전 계획의 10배예요. 10배. 그 말이 주는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훈련 체계, 정비 매뉴얼, 작전 데이터. 전부요. 저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전쟁은 총알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전쟁은 약속을 지킨 자가 마무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순간에 서 있다는 걸요. 장군님, 답변은 내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로포드 박사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포토맥 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2년 전 태국이 한국을 선택했을 때 세상은 그들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세상이 태국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간절한 목소리로요. 떨리는 마음으로요. 그날 밤 전화를 건 건 그들이었지만 전화를 받을 자격은 태국에게 있었습니다. 한국이 태국에게 판 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시간이었죠. 그 시간으로 태국은 생존을 샀고 지금은 그 시간을 나눌 차례가 된 겁니다. 새벽 3시 마닐라 시각 저는 펜타곤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팔리핀 요청건. 검토 필요. 답장은 5분 만에 왔어요. 내일 오전 회의 소집하겠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2년 전의 결단이 지금 역사가 되고 있었어요. 한 나라의 선택이 다른 나라의 희망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시작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능이 아니라 약속을 파는 나라. 무기가 아니라 시간을 파는 나라. 그들의 진심이 아시아의 질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태국이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한 건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태국은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국경에선 캄보디아와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죠. 중국제 전차가 국경 너머로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 전력은 낡아 있었어요. F-16AB 12기, 평균 기령이 30년을 넘었죠. 부품은 구하기 어려웠고 가동률은 60%를 겨우 넘었습니다. 국방 예산은 빠듯했어요. 신형 전투기를 사려면 10년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미국은 동맹이었지만 압박도 심했습니다. 중국은 최대 무역국이었지만 군사적 위협이기도 했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다른 쪽의 반발이 따라왔습니다. 2023년 3월 그날도 방콕은 뜨거웠어요. 국방부 회의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열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3개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어요.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 태국은 선택해야 했죠.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탐마차이 중장, 솔직히 말해보게. 자네 생각은 어떤가? 탐마차이 중장은 3개의 서류를 천천히 넘겼어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어요. 중장님, T-50은 훈련기 아닙니까? 젊은 공군 대령이 물었습니다. 우리에겐 제대로 된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T-50은 고등훈련기였으니까요. 하지만 탐마차이 중장은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대령, 이 기체가 무장 가능한 거 알고 있나? 네, 하지만 공대지 미사일, 유도폭탄, 기총 다 탑재할 수 있어. 중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훈련기지만 전투기로도 쓸 수 있단 얘기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대령, 전쟁은 언제 올까? 그야. 알 수 없죠. 맞아.
알 수 없어. 중장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48개월 뒤에 전쟁이 오면 우린 어떡하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를 탄마차이 중장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산이 삭감되고 부품 주문이 취소됐죠. 태국 공군은 작전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때 동료 조종사 한 명이 추락했어요. 기체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정비를 못했던 거였죠. 그 이후로 중장은 배웠습니다. 최고의 무기보다 제때 오는 무기가 낫다는 걸요. 장관님. 탄마차이 중장은 한국 제안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에게 성능을 팔지 않습니다. 날짜를 팔고 있어요. 날짜? 네. 12개월 안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약속이죠. 국방장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중장 훈련기로 전쟁을 하겠다는 건가? 훈련기지만 무장은 됩니다. 중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그리고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국경 긴장은 매일 높아지고 있고 우리 전력은 낡아가고 있어요. 조종사 훈련은? 그게 핵심입니다. 중장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T-50으로 조종사를 훈련시키면서 동시에 실전 무장 운용까지 익힐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태국이 처한 현실을요. 태국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미국 무기는 비쌌고 중국 무기는 신뢰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제3의 길이 필요했어요. 한국은 중립적입니다. 중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아닌 우리와 같은 처지를 겪었던 나라죠. 그들은 우리를 이해합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한국과 협상을 진행하게. 2023년 3월 15일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T-50 12기 총액 3억 달러, 납기 12개월. 그날 밤 탄마차이 중장은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세상이 바뀌어 있었어요. 신문 헤드라인이 터졌습니다. 태국 공군 훈련기로 전쟁 준비. 한국 무기 도입 실험적 선택인가 무모한 도박인가.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논평을 쏟아냈어요. 태국이 실험장이 됐다. T-50은 훈련기일 뿐이다. 소셜미디어는 더 가혹했습니다. 조롱과 비난이 넘쳐났어요. 하지만 진짜 압박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흘 후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탄마차이 중장님 잠깐 뵙고 싶습니다. 미국 무관이 중장을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딱딱했어요. 중장님, 한국과의 계약 재검토 의향은 없으신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F-16B를 특별 가격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동맹국 우대 조건으로요. 중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계약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중장님, 무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훈련기로 전쟁을 대비하신다는 건 우습지 않습니까? 훈련기지만 무장은 됩니다. 중장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그리고 12개월이면 됩니다. 당신네 전투기는 4년이 걸리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뒤엔 중국 측에서 움직였어요. 중국 국방부 대표단이 방콕을 방문했습니다. 태국의 선택을 존중합니다만 중국 장군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길 바랍니다. 양쪽의 압박 속에서 태국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내부였어요. 공군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중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베테랑 조종사들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훈련기로 전쟁을 해야 한다고요? 믿어보세요. 중장은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기체는 생각보다 강해요. 약속이요? 중장님, 이건 전쟁입니다. 그들의 말도 틀리지 않았어요. 중장도 두려웠으니까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만약 한국이 약속을 못 지키면, 만약 기체가 실전에서 제 역할을 못하면, 수많은 만약이 중장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중장은 깨달았습니다. 1997년 그날 동료를 잃었을 때 그건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간의 문제였죠. 제때 오지 않은 부품,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정비. 전쟁은 최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제때를 원해요. 그래서 중장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12개월이 미국의 48개월보다 낫다고요.
2023년 5월 한국 KAI 대표단이 방콕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서류 가방 대신 생산 일정표를 가져왔어요. 중장님, 저희는 약속을 지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12개월 안에 첫 기체를 인도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장사꾼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의 눈이었죠. 믿어주십시오. 저희에겐 납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중장의 확신을 굳혔어요. 세상은 태국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언론은 조롱했고 전문가들은 비웃었죠. 강대국들은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탐마차이 중장은 알고 있었어요. 역사는 늘 먼저 미친 자들의 편이었다는 걸요. 누군가는 첫 번째가 돼야 한다는 걸요. 2023년 5월 20일 중장은 조종사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중장님, 훈련기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젊은 조종사가 물었어요. 훈련기지만 무장은 된다. 중장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시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를 겁니다. 그날 태국은 결단했어요. 조롱 속에서도 도박 속에서도 한국을 믿기로요. 약속을 믿기로요. 그리고 자신들을 믿기로요. 시계는 째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2개월의 카운트다운이요. 세상은 태국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비웃는 눈으로요. 하지만 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동남아시아의 미래를 바꿀 거라는 걸요. 2023년 7월 탐마차이 중장은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었어요. 태국 국방부 실사단 5명과 함께였죠. 목적지는 경상남도 사천 KAI 본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천까지 차로 5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온통 산과 강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땅에 빼곡히 들어선 도시들이요. 터널을 지날 때마다 또 다른 산업단지가 나타났어요. 중장님, 이 나라 참 특이하네요. 옆자리 대령이 말했습니다. 어딜 가도 공장이 보여요.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멈추지 않는 나라 같았습니다. 오후 3시 사천에 도착했어요.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정문 앞에 거대한 경납고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탐마차이 중장님. 한국 측 안내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먼저 조립 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납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체 동체가 천천히 라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한 구간씩 지날 때마다 부품이 붙고 형태가 갖춰졌죠. 저기 보이시는 게 T50 조립 라인입니다. 안내자가 설명했어요. 한 달에 3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기요.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훈련기를 만드는 게 자동차 찍어내듯 보였으니까요. 저희는 3교대로 돌아갑니다. 라인은 24시간 멈추지 않아요. 저는 작업자들을 바라봤습니다. 헬멧을 쓴 엔지니어들이 기체 아래를 기어다니며 볼트를 조였어요. 정밀 계측기를 든 검사원들이 틈새를 측정했죠.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잡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중장님, 저 기체가 태국으로 갈 첫 번째 호기입니다. 안내자가 가리킨 곳엔 거의 완성된 기체가 있었어요. 꼬리 날개에 태국 국기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이 녀석이요? 중장은 다가가서 동체를 만졌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누군가의 땀이 스며 있었죠. 다음 달 무장 시스템 장착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달 시험 비행이고요. 무장 시스템이요? 네. T50은 훈련기지만 완전 무장이 가능합니다. 안내자가 설명했어요. 공대지 미사일, 유도폭탄, 20기총까지 탑재됩니다. 중장은 놀랐습니다. 훈련기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납기는 지켜질까요? 중장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했거든요. 안내자가 웃었어요. 중장님, 저희는 약속 못 지킬 날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장담이 아니었어요. 자부심이었죠. 오후 5시 우리는 한화 디펜스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K9 자주포 생산 라인이었어요. 역시나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1년에 120문을 생산합니다. 한화 측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지금 보시는 라인에서 태국 주문분 52문이 나갑니다. 52문이요.
그 숫자가 현실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라인 위에 놓인 포신들, 아직 도색도 안 된 차체들. 하지만 모든 게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장님, 잠깐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담당자가 우리를 한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품질 검사실이었어요. 거기엔 완성된 포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태국 납품 첫 번째 포입니다. 담당자가 포신을 쓰다듬었어요. 이 녀석 하나 만드는데 19번의 검사를 거칩니다. 19번이요? 네.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요. 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우리 제품엔 타협이 없습니다. 저녁 7시 실사단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사천 시내의 한 식당이었어요. 피곤한 하루였지만 모두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중장님, 저 사람들 진짜네요. 대령이 말했어요. 장난이 아니던데요. 그러게 말이야. 중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공장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아니,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장 밖을 보다가 중장은 뭔가를 발견했어요. KAI 공장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기 아직도 일하나 봐요.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저 공장은 밤에도 돌아가요. 3교대거든요. 중장은 창문을 내렸습니다. 밤 공기 속에 쇳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라인이 돌아가는 소리,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 저 안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을 위해요. 약속을 위해요. 중장님, 괜찮으세요? 대령이 물었어요. 응, 괜찮아. 중장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중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멀리 공장 불빛이 보였어요. 새벽 2시에도 4시에도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KAI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엔지니어링 센터였어요. 여기서 설계와 시험을 합니다.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벽면엔 설계도가 빼곡했어요. 컴퓨터 화면마다 3차원 모델링이 돌아가고 있었죠. 저 사람이 태국 프로젝트 총괄 엔지니어입니다. 안내자가 한 남자를 가리켰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의 말에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중장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중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정말 12개월 안에 가능합니까? 엔지니어가 웃었어요. 중장님, 저희는 불가능한 날짜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날짜는 반드시 지키고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전쟁을 겪었습니다. 무기가 없어서, 부품이 없어서 돌아가신 분들을 봤죠.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압니다. 납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중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천을 떠나는 날, 중장은 공장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도 라인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지금도 볼트를 조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한국 땅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장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방콕 국방부 회의실에서 중장은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낼 겁니다. 장관이 물었어요. 근거가 있나? 네. 제 눈으로 봤습니다. 중장은 사천의 불빛을 떠올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야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으로 일하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이라는 나라, 태국이 선택한 그 나라는 진짜였습니다. 2025년 12월 3일 새벽 4시 15분이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어요. 돈무항 공군기지 전체가 깨어났습니다. 중장님, 캄보디아군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당직사관이 뛰어왔어요. 탐마차이 중장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규모는? VT-4 전차 120대, 장갑차 200대, 그리고 사관이 숨을 몰아쉬었어요. 중국제 드론 편대가 국경 상공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태국이 두려워하던 그 순간이요. 작전실로 뛰어갔습니다. 벽면의 스크린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어요. 빨간 점들이 국경선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적 전차 부대 시속 40km로 진격 중입니다. 보좌관이 보고했어요. 예상 도착 지점은 아라냐프라테시까지 약 3시간 후입니다. 3시간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태국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T-50 편대 긴급 출격 준비. 중장이 명령을 내렸어요. K9 포대 즉시 전개 위치로 이동. 작전실이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T-50 훈련기요. 그 기체로 진짜 전쟁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경납고 앞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12명 모두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얼굴들이었죠. 들어라. 중장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너희가 타는 건 훈련기다. 어떤 이들은 이 기체를 믿지 않았어. 조종사들이 중장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 기체엔 무장이 있다. 그리고 너희의 실력이 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출격하라. 그리고 돌아와라. 네, 중장님. 그들의 목소리가 경납고에 울렸습니다. 새벽 5시 45분 T-50 12기가 이륙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하늘을 갈랐어요. 중장은 활주로 끝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모두가 완벽하게 이륙했죠. 훈련기지만 지금은 전투기였습니다. 국경 상공이었습니다. 적 전차부대가 보였어요. VT-4 120대 중국이 자랑하는 주력 전차였습니다. 레드1 목표물 확인. 편대장의 무전이 들렸어요. 공대지 미사일 발사 준비. 공대지 미사일이요. 훈련기에 달린 무기였지만 지금은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발사.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섬광이 터졌어요. 지상에서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명중. 적 전차 2대 격파. 레드2 공격 개시. 편대가 차례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나, 둘, 셋. 목표물이 맞았어요. 훈련기가 해내고 있었습니다. 작전실에서 중장은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빨간 점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적 전차가 파괴되고 있었어요. 1차 편대, 명중률 85%. 참모가 외쳤습니다. 훈련기 맞습니까? 중장은 주먹을 쥐었어요. 통했다. 한국 기체가 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30분 국경 지상이었습니다. K9 자주포 52문이 포문을 열었어요. 재원 입력 완료. 포병 지휘관이 외쳤습니다. 발사. 쾅, 쾅, 쾅. 52기의 포구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포탄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20초 후 국경 너머에서 폭발음이 들렸죠. 명중 확인. 적 장갑차 7대 파괴. 재장전. 2차 사격 준비. K9는 쉬지 않고 포탄을 토해냈습니다. 분당 6발이요. 52문이 동시에 쏘니 분당 312발이었어요. 적진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중장님, 적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보장교가 보고했어요. 진격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중장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버티고 있었어요. 태국이요. 오전 7시 전투 시작 3시간째였습니다. 적 전차 120대 중 40대가 파괴됐어요. 장갑차 200대 중 65대가 격파됐죠. 태국군 피해는 경장갑차 3대, 인명피해 5명이었습니다. 적의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중장님, 적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모가 외쳤어요. 스크린 속 빨간 점들이 북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후퇴요. 그들이 물러가고 있었어요. 추격하지 마라. 중장이 명령했습니다. 국경선을 지켜라. 더 이상 남하를 허용하지 마라. 네, 중장님. 오전 9시 첫 번째 교전이 끝났습니다. T-50 편대가 귀환했어요. 12기 모두 한 대의 손실도 없었습니다. 활주로에 내린 조종사들은 헬멧을 벗었어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중장님, 해냈습니다. 편대장이 달려왔어요. 이 기체 훈련기 맞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줬습니다. 부상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중장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훈련기가 전쟁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국방부 긴급 브리핑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태국군이 3시간 만에 적의 진격을 저지했다고요? 어떻게 가능하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새벽 캄보디아군이 국경을 침범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우리 군은 신속히 대응했고 3시간 만에 적의 진격을 완전히 저지했습니다. 무슨 무기를 사용했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산 T-50 고등훈련기와 K9 자주포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훈련기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장관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의 무장 능력과 신뢰성이 오늘 승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계 뉴스가 터졌습니다. 태국 훈련기로 전쟁 승리. T-50 실전 증명. 한국 방산 다음은? 비웃던 전문가들이 분석에 나섰죠. 하지만 탄마차이 중장은 알고 있었어요. 사천의 그 불빛을요? 밤새 돌아가던 그 라인을요? 약속 못 지킬 날짜는 말하지 않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제대로 도착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KAI 김재훈 엔지니어였어요. 중장님 뉴스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중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 선생님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약속을 지켜줬습니다. 저희가 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중장님이 믿어주신 거죠. 전화를 끊고 중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2년 전의 결단이 지금 승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약속이 태국의 생존이 되고 있었어요. 2025년 12월 28일 휴전 다음 날이었습니다. 탄마차이 중장은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탄마차이 중장님 어서 오십시오.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중장을 맞았습니다.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 입구에 섰어요.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중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 전시실이었습니다. 6.25 전쟁관이었어요. 벽면에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설명판에 적혀 있었어요. 북한군 남침이라고요. 다음 사진에서 중장은 멈췄습니다. 유엔군 참전국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미국, 영국, 터키, 그리고 태국. 태국도 있었습니다. 태국군 6,200명 파병. 설명판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70년 전 태국 선배들이 이 땅을 도왔구나. 그리고 지금 그 나라가 태국을 돕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전쟁의 흔적들이 이어졌습니다. 부서진 헬멧, 총탄 자국 난 군복, 전사자 명단. 전사자 62만 명. 민간인 사망 75만 명. 총 사망자 137만 명. 숫자가 현실감 없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뒤에 137만 개의 삶이 있었다는 걸 중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구석에 작은 전시물이 있었어요. 전쟁 중 무기 지원 내역. 미국이 보낸 탱크와 비행기 목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어요. 보급 지연으로 인한 작전 실패 다수. 부품 부족으로 가동률 저하. 중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태국과 똑같았어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태국이 겪었던 그 상황을요. 한국도 70년 전에 겪었던 거였습니다. 중장님. 옆에서 한국 관계자가 말했어요.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다음 전시실이었습니다. 제목이 재건과 부흥이었어요. 흑백 사진들이 컬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폐허 위에 세워지는 건물들,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1963년 첫 수출 계약. 1973년 고속도로 개통. 1988년 서울 올림픽. 사진들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폐허가 도시로 변했습니다. 가난이 번영으로 바뀌었죠. GDP 20년 만에 10배 증가. 세계 경제 순위 12위. 그 숫자들이 주는 의미가 이제 달랐습니다. 단순한 성장이 아니었어요. 생존이었죠. 마지막 전시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K9 자주포 축소 모형이 전시돼 있었어요. 그리고 벽면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무기가 없어 죽지 않는다. 그 한 줄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어요. 중장은 오래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한국이 그렇게 진심이었는지, 왜 납기를 목숨처럼 지키는지, 왜 밤새 공장을 돌리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무기가 늦게 와서 죽어간 사람들을요. 부품이 없어서 쓸모없어진 전차들을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너진 전선들을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요. 기념관을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중장님 어떠셨습니까? 한국 관계자가 물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중장은 천천히 답했습니다. 당신네 나라가 왜 방산에 진심인지요.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겪은 일입니다. 무기가 없어서 죽는 게 어떤 건지 저희는 압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팝니다. 무기를요. 하지만 죽음은 팔지 않습니다. 중장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어요. 한국은 무기를 팔지만 전쟁을 팔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기술을 팔지만 침략을 팔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들의 방사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기록이었죠. 다음 날 아침 국방부 회의실이었습니다. 한국과 태국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이번 전쟁에서 T-50의 활약은 놀라웠습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이 말했어요. 실전 데이터를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들이 우릴 도왔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중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빌딩들이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70년 전엔 폐허였던 그곳이요. 지금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의 수도였습니다. 중장님, 점심 식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혼자 있고 싶습니다. 중장은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 지난 이틀이 스쳐 지나갔어요. 전쟁기념관의 사진들, 137만 명의 이름들, 다시는 무기가 없어 죽지 않는다는 문구. 그리고 사천 공장의 불빛, 밤새 돌아가던 그 라인.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사는 산업이 아니었어요. 약속이었습니다. 다시는 무기가 없어 죽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다시는 늦은 보급으로 전선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그 약속이 지금 태국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김재훈 엔지니어가 호텔로 찾아왔어요. 중장님, 저녁 식사 같이 하시죠? 근처 식당에 앉았습니다. 김 선생. 중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 일을 합니까? 김재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돌아가셨어요. 총에 맞아서가 아닙니다. 부상을 입었는데 의료물자가 없었대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안은 다짐했습니다. 필요한 건 반드시 제때 만들자고요. 그게 3대째 이어지고 있어요. 중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이해됐으니까요. 중장님. 김재훈이 중장의 눈을 바라봤어요. 태국이 우리 기체로 살아남았다는 소식 들었을 때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랐던 일이 이루어진 거니까요. 그날 밤 중장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들의 강철은 복수의 산물이 아니었어요.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지금 다른 나라의 생존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수출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들은 무기를 팔지만 죽음을 팔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팔고 있었어요. 살아남을 시간을요. 2025년 12월 30일 휴전 닷새째였습니다. 방콕 국방부 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테이블 위엔 2개의 공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 대사관에서, 하나는 중국 대사관에서요. 중장님, 이거 심각합니다. 국방장관이 미국 공문을 펼쳤어요. 한국 무기 추가 도입 시 동맹관계 재검토 가능성 언급했습니다. 중국 측은 더합니다. 외교부 차관이 중국 공문을 펼쳤어요. 한국 무기 추가 도입 시 경제협력 축소 가능성 언급했어요. 중장은 두 공문을 번갈아 봤습니다. 양쪽의 메시지는 같았어요. 편을 정하든지 아니면 대가를 치르든지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카를로스 산체스 장군이었어요. 중장님, 지금 상황 압니다. 미국이 압박하고 있죠? 산체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장군님, 우리도 태국처럼 살아남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중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후 말레이시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티오공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국방부 관계자가 말을 흐렸습니다. 압박이 심합니다. 밤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졌어요. 중장님,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건드릴 순 없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어요. 우리 경제가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를 외면하면? 중장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긴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방장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중장, 대안이 있나? 있습니다.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건 한국 무기 덕분만이 아닙니다. 중장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정비체계, 훈련 프로그램, 작전 데이터 통합. 이 모든 게 시스템이었어요. 그 시스템을 나누자는 겁니다. 시스템을 나누자고요?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겁니다. 중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우리만의 협력 체계를요. 다음 날 아침 중장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차오프라야 강변이었어요. 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997년이 떠올랐어요. 금융위기 때 태국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동료 조종사가 죽었죠. 오후 3시 다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중장님, 결정하셨습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네.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전쟁이 남았어요. 무슨 전쟁입니까? 규칙을 만드는 전쟁입니다. 중장은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손 놓으면 아시아는 영원히 강대국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중장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국방장관이 오래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날 밤 중장은 혼자 작전실에 남았어요. 벽에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세 나라가 점으로 찍혀 있었어요. 곧 선으로 이어질 점들이요. 그 선이 만들 미래요.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미국 무관이 다시 찾아왔어요. 중장님,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대사관에서도 경고가 왔습니다. 태국의 선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압박은 늘 옳은 길의 반대편에서 온다는 걸요. 그리고 태국이 가는 길이 옳다는 걸요. 2026년 1월 방콕 국방부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어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세 나라 국방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탐마차이 중장이 입을 열었어요.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닌 함께 지키는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이 떴습니다. 아세안 방위 접근 프로그램. 필리핀 산체스 장군이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무기는 팔지 않습니다. 중장은 명확하게 말했어요. 대신 체계를 공유합니다. 말레이시아 대표가 물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초기 투자 8억 달러입니다. 중장은 숫자를 보여줬어요. 태국이 4억, 나머지 두 나라가 각각 2억씩 분담합니다. 그 돈으로 뭘 합니까? 당장 공동정비센터를 짓습니다. 중장은 설계도를 펼쳤어요. 한국 KAI와 한화가 기술자를 파견하고 우리가 함께 운영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장군님, 산체스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협력 이상이네요. 맞습니다.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질서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강대국 규칙에만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도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선언이에요. 그날 오후 세 나라는 합의했습니다. ADAP 출범. 이건 거래가 아니었어요. 동맹의 탄생이었습니다. 중장은 급하게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이번엔 KAI 본사가 아니라 국방부였습니다. 탐마차이 중장님 환영합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이 악수를 청했어요. ADAP 소식 들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한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중장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기술자 파견과 훈련 프로그램 지원이요. 물론입니다. 차관이 웃었어요. 저희도 이미 준비 중입니다. 회의실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KAI에서 엔지니어 20명 파견, 한화에서 정비 전문가 15명, 훈련 교관 10명, 총 45명의 한국 전문가가 방콕으로 올 예정이었어요. 중장님, 김재훈 엔지니어가 참석했습니다. 제가 팀장을 맡겠습니다. 김 선생이요? 태국은 이미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김재훈이 웃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제 할아버지가 꿈꾸던 일이에요. 중장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방콕 외곽에서 공동정비센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참석했어요. 한국 대사도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태국 국방장관이 연설했어요. 여기 지어질 이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립을 상징합니다. 삽을 땅에 꽂는 순간 박수가 터졌습니다. 중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나라 대표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탐마차이 장군, 산체스가 말했습니다. 장군님이 없었으면 이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중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겁니다. 하지만 장군님이 시작하셨잖아요. 말레이시아 대표가 말했어요. 용기를 내셨고 우리도 따라왔습니다. 중장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자립을 위하여. 모두가 화답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중장은 생각했습니다. 태국은 전차를 산 게 아니었어요. 시간을 샀습니다. 무기를 공유한 게 아니라 문화를 나눴어요. 시간을 지키는 문화, 약속을 지키는 문화요. 그리고 그 문화가 지금 아시아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약속이 태국의 용기가 됐고 태국의 용기가 아세안의 희망이 됐어요. 이제 질문은 바뀌었습니다. 한국 무기로 전쟁을 하겠다고? 왜서?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 로요. 조롱은 존경이 됐고 의심은 믿음이 됐습니다. 중장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새로운 훈련이, 새로운 협력이, 새로운 약속이요. 그리고 그 약속들이 모여 역사가 될 겁니다. 저는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2026년 2월 제 사무실 책상 위엔 3개의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모두 한국 무기 도입 관련 문서들이었어요.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2년 전 태국이 한국을 선택했을 때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펜타곤 동료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훈련기로 전쟁을 준비한다니 미쳤군. 12개월 납기? 한국이 지킬 수 있을까? 중국 눈치는 어떻게 하려고? 회의실마다 회의적인 목소리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 동료들이 제 사무실로 찾아옵니다. 크로포드, 한국 시스템 분석 보고서 좀 볼 수 있나? ADAP 구조에 대해 브리핑 좀 해주게. 한국 납기 관리 시스템, 우리도 배울 게 있지 않나? 지난주 국방부 고위 브리핑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왜 우리는 태국에게 4년을 말했고 한국은 12개월을 말했습니까? 국방차관이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차관님, 우리는 최고의 무기를 팔려고 했습니다. 한국은 제때 오는 무기를 팔았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전쟁터에선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태국 전쟁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태국은 3시간 만에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T-50 명중률 97%, K9 가동률 100%, 인명피해는 적의 10분의 1이었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성능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건 약속을 지킨 결과입니다. 한국은 12개월을 약속했고 12개월에 인도했어요. 정비 부품은 2주 안에 도착했고 기술 지원은 24시간 이내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스크린을 껐어요. 기다린 자는 돈을 잃고 결단한 자는 시간을 얻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무기는 성능이 아니라 도착이에요.
그리고 신뢰는 약속을 지킨 횟수로 쌓입니다. 태국은 지금 그 신뢰 위에 서 있어요. 한 달 전 저는 다시 방콕을 방문했습니다. ADAP 정비센터 개소식 참관이었어요. 방콕 외곽에 세워진 거대한 시설이었습니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에 한국 국기도 함께요. 크로포드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프라윳 탐마차이 중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센터가 인상적이네요. 여기서 세 나라 조종사들이 함께 훈련받습니다. 중장이 시설을 안내했어요. 정비 기술자들도 함께 일하고요. 한국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경납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T-50 여러 대가 정비 중이었어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정비사들이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김재훈 팀장입니다. 중장이 가리킨 곳에 익숙한 얼굴이 있었어요. 김 선생님. 김재훈이 돌아봤습니다. 크로포드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 잘 지내시나요? 이곳이 제 두 번째 직장입니다. 김재훈이 웃었어요. 아니, 이젠 첫 번째 직장이 됐네요. 한국보다 여기 있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는 작업 중인 기체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정비사들 3개월 전만 해도 초보였어요. 지금은 혼자서도 엔진 정비를 합니다. 빨리 배우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그들의 생존이니까요. 김재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제 할아버지가 겪었던 걸 이 사람들은 안 겪게 하려고요. 부품이 없어서 정비를 못해서 죽는 일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훈련 시뮬레이터실을 방문했어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조종사들이 태국 교관에게서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도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탐마차이 중장이 말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가르치고 있죠. 한국에게서 배운 걸요. 지식의 전수네요. 그 이상입니다. 중장이 시뮬레이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건 문화의 전수예요. 시간을 지키는 문화, 약속을 지키는 문화요. 저녁에 중장과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중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워싱턴에선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년 전엔 걱정했죠. 태국이 실수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중장님, 태국이 증명한 건 한국 무기의 성능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대국 중심이 아닌 중간 국가들의 협력이요. 맞습니다. ADAP는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니에요.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이건 질서에 대한 선언입니다. 작은 나라들도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아시아 방산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 마이너스 태국 사례 분석.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 보고서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역사의 전환점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프라윳 탐마차이 장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진심이 다른 나라의 생존이 된 이야기였죠. 2025년 12월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에서 3시간 만에 전세를 뒤집은 건 첨단 무기가 아니었어요. 약속이었습니다. 12개월 안에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 사천 공장에서 밤새 돌아가던 그 라인, 약속 못 지킬 날짜는 말하지 않습니다. 라던 그 눈빛. 그게 전쟁터에서 목숨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6.25 전쟁 때 한국이 겪었던 그 시간을요. 무기가 없어서, 부품이 없어서, 보급이 늦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지요. 137만 명이요. 그 숫자 뒤에 137만 개의 삶이 있었습니다. 137만 개의 가족이 있었어요. 그 아픔을 겪은 나라가 70년 후 이제 다른 나라에게 제때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팔고 있어요. 약속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누군가의 아들이 살아 돌아오고 있어요. 누군가의 남편이, 누군가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었지만 전쟁을 팔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만들지만 죽음을 만들지 않았어요. 한국은 평화를 팔고 있습니다. 생존의 시간을요. 전쟁기념관에서 봤던 그 문구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다시는 무기가 없어 죽지 않는다. 그 다짐이 지금 다른 나라의 생존이 되고 있어요. 한국의 아픔이 태국의 희망이 됐고 태국의 용기가 아세안의 미래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흘렸던 땀, 견뎠던 배고픔, 일궈냈던 그 기적.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이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약속을 지키는 나라로 불리고 있어요. 한국은 납기를 어기지 않는다. 이게 지금 세계방산시장의 상식입니다. 그 상식을 만든 건 바로 여러분이에요. 사천 공장에서 밤새 일하던 그 노동자들, 19번의 검사를 고집하던 그 엔지니어들, 3교대로 라인을 돌리던 그 기술자들. 그분들의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지금 태국 조종사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밤샘 작업이 지금 필리핀의 안보를 든든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분들의 약속이 지금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신뢰를 물려줄 건가요? 프라윕 탐마차이 장군이 말했죠. 기다린 자는 돈을 잃고 결단한 자는 시간을 얻는다. 여러분의 결단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폐허 위에서 일어선 그 결단, 배고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그 결단,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도 묵묵히 일한 그 결단. 그 결단들이 모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의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70년 전 전쟁터에서 무기가 없어 돌아가신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약속을 지켜주셔서요. 다시는 무기가 없어 죽는 일이 없도록 제때 만들어주셔서요. 태국의 하늘에서, 필리핀의 바다에서, 말레이시아의 국경에서 한국이 만든 약속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유산입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